이미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혜경 씨의 수행 역할을 했었던 배 씨의 이른바 자산 보유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80억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했을 때 거기서 근무했던 직원 출신으로 5급 사무관까지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이 공무원 월급을 따지더라도 80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재명 대표보다 자산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서울, 수원 등 80억대 부동산 소유. 국세청, 청장님이 언급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시스템이 있다. 자금 출처 조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죠? 들어보시죠.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예,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이분이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의 수입이 연간 세전의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 소득이 4억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80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남시청, 경기도청 근무 총 3억 6,700만 원의 소득이 추정되는데 자 보유 부동산 수원 광교 상가주택 35억, 잠실 아파트 28억 5천, 정릉의 아파트 8억 2,500, 분당의 아파트 7억 4,500만 원 등 총 79억 2천만 원. 자, 어떻게 이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다. 안영환 의원님, 이 대목이죠? 그렇죠. 이제 뭐 검찰 수사 단계는 아니고요. 예. 이제 국세청은 의심 가는 재산 축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네. 재산 축제 이상해요. 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없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소득에 관련된 거 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의심스러우면 검찰에다가 넘기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임의로 국세청이나 뭐 국토부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죠. 예. 본인이 또 신고를 하고요. 요구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10년 동안 연봉이 4억이 안 된 분이 네. 뭐 집값이 올랐다고 쳐도 매입가가 25억 상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5억을 어디서 장만했는지는 저도 사실 의구심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25억의 출처가 뭐 누구 지인한테 받았다든지 뭐 부모님 받았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알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다, 누구한테 상속을 받았다라고 할 텐데 그게 없으면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돈의 출처가 좀 불법적이다. 이상한 데서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저게 상당히 관심입니다. 25억의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물론 이제 배 씨를 일개 사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의구심 갈 수 없지만 이미 네.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는 그런 인물이 됐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출처에서 그 돈이 과연 만에 하나 경기도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경기도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든지 사업한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받았다든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 저 돈의 출처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관련된 돈이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금 출처에 관련된 국세청의 어떤 내사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단계다라는 의혹. 자, 국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고 김종현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한 10년간 월급이 한 4억이 채 안 되는데 네네. 저 정도 뭐 집도 지금 몇 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네. 의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밝혀지지 않은 물려받은 어떤 재산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뭐 개인적인 정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세간에 나오는 의혹은 이 배모 씨가 그냥 단순히 경기도청의 원래 공무였던 분이 아니라 시작이 이재명 대표가 개인 변호사 시절에 그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잡무를 맡았던 직원, 여직원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3호를 수행했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어서 굉장히 십수년의 세월을 이재명 대표 부부와 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라 이 재산을 두고도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그 색안경을 끼고 네네.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바이어스가 좀 이제 낀 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그 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만약에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뭐 내사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좀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한 빤히 보이는 4억 안 되는 10년간의 월급 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그거 가지고 했다면 굉장히 출중한 어떤 재산 증식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왜냐하면 일반인이 80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들하고 우리 PD님, 작가님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80억대 자산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근데 이제 배모 씨가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측근인은 아니지만 집사 역할을 하고 측근 중에 측근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주위의 사람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냐면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게 자금에 관한 것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혹시나 대장동이랄지 다른 부패와 관련해서 어떤 자금 수익에 은닉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차명으로 뭔가 부동산을 사고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직 자, 일단은 언론이랄지. 의심 단계입니다. 그렇지.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사무원으로 일했잖아요. 네. 그 당시 변호사 사무원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월급이 한 1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120, 3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청 성남시 들어가서 공무원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 한 7급 공무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들어가서 5급 공무원 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 대통령 출마할 때 얼마 못 했거든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일하기 전 시점에 있어서 재산이 얼마였느냐. 이거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그 재산이 부른 시점이 성남시장 할 때냐, 경기도지사 할 때냐. 이걸 따져보면 자금 출처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7억인가 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살 때 대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많은 돈 현금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누구나 부동산을 할 때는 대출이 없어요? 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없어요? 대출 없이 샀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당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전부터 본인이 만약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통장 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 사건은 국세청이 됐건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하기에는 아주 쉬운 사건이다. 그러면 자금의 출처를 쫓아갔는데 그게 증여나 상속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겠죠. 그렇죠.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증여 상속세 낸 부분이 딱 드러났으면 조사 안 했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증여나 상속세를 낸 상황이 어떤 증거 관련된 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사무실 일할 때 이후에 갑자기 저런 재산이 증식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정도면 자금 추재를 조사해볼 만하다 하니까 아마 조사에 착수했을 거라고 봐요. 예. 일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되고 앞서 언급하신 어떤 일정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 운운하는 부분은 김관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다. 아직 특정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춘 부의장님, 이 배 씨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 걸 감수하면서도 김혜경 씨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이재명 대표의 오랜 사적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금방 조사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가로는 80억 정도인데 매입가는 25억이거든요. 25억 9천. 네 개 중에 그 두 개 아파트는 아마 매입했을 때는 아마 5억 이하였던 걸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국세청에서 밝힌 것처럼 자금 출처 조사 시스템이라고 자동적으로 제가 알기로 5억 원 넘는 이런 매물에 대한 그 뭔가 이루어지면은 그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모 씨에 대해서도 국세청 차원에서 아마 조사를 했을 것이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그 국세청 차원에서 아마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것인데 물론 저도 저 정도의 수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부동산을 늘릴 수 있었지? 네네. 라고 의혹은 갖고 있죠. 근데 네. 뭐 배모 씨가 뭐 글쎄요, 뭐 돈을 물려받았던 건지 아니면 주식 투자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뭐 코인 투자에 성공했는지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코인 투자? 뭐 코인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걸로 재산을 증식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봤을 때 국세청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분명 이 정도의 아까 제가 네 채 중에 두 채는 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두 채 정도의 그 고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 자금 출처를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물어본다 한들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러이러한 걸로 재산을 증식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 배 씨가 본인이 이런 재산 신고를 할 그런 거를 할 급수가 아니잖아요. 4급부터 재산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거에 대해서 배 씨는 뭐 신고 의무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수사로 이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엔 저는 대한민국 국세청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네. 것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문제 내사에 들어갔다.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했으니 내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안영환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남편도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선 후보자의 경우는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가 3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더라도 대선 후보자로 지목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출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